안녕하세요.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 엄세라입니다. 추석 연휴 끝, 통장 잔고 텅.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쓴 카드값, 다음 달에 어떻게 막을지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만약 여러분의 여행 경비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여행 다녀와서 카드값 걱정 대신 그 경험으로 돈 버는 워킹맘의 3단계 루틴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정말 길었죠. 저도 2박 3일은 배 타고 인천 자월도에, 그리고 3박 4일은 지방 시댁에 다녀오면서 정말 꽉 채워서 보냈는데요. 원래는 중간에 하루는 집에 들려서 숨도 좀 돌리고 재정비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동 시간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거의 5박 6일치 짐과 산더미 같은 빨래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빨래를 돌리고 슬슬 카드값 내역을 정리하는데, 아, 진짜 돌아왔구나. 이 비용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좀 막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산더미 같은 빨래와 카드값 걱정이 바로 쌓이는 이 순간이 저는 진짜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막막함과 공허함을 아주 특별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렘과 자산으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SNS에 기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저는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쇼츠나 릴스로 올리면 더 좋은데 여행 가서 동영상 찍고 쇼츠랑 릴스로 계속 올리는 게 저는 생각보다 꽤 피곤하더라고요. 대신 블로그로 나중에 올릴 사진들을 잔뜩 찍어온 다음에 제가 그래도 갔던 곳이 아이들과 같이 갔던 곳들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 키워드 보면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은 이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솔직히 고백하자면 2개월 전에 다녀온 여름 휴가 릴스 영상도 아직 제 휴대폰에 잠자고 있고, 한 3개월 전에 블로그에 올려야지 하던 그런 뭐 식당 사진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제 휴대폰에 잠자고 있는데 꼭 즉각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여행 다녀온 이후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무조건 블로그에 기록으로 남기는데, 예를 들면 아이랑 가기 좋은 식당 리스트나 그 제가 이용했던 숙박업소에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정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근처 식당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인천 자월도에 갈 때 그 숙박 펜션을 이용했던 블로그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면서 저도 정보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주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이런 정보성 그 블로그를 보고 체류를 하는 시간도 길어질 테고, 거기서 뭐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저에게 광고 수익으로도 돌아올 수 있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블로그에 기록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밝혔었는데 3시간 전이라는 여행 콘텐츠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쓴 여행기가 다른 사람의 여행 예약으로 이어지면 소정의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새로 오픈한 체험관 같은 데를 한번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걸 올리면서 3시간 전에 그 광고 링크를 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로 체험관에 대한 포스팅을 읽고 제 링크, 광고 링크로 클릭을 해서 거기서 입장권을 사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소하게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사실 제가 아직 애송이라 별로 수익을 내고 있진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기록을 쌓아두면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바로 가계부 작성인데요. 여행 끝나고 무슨 가계부야, 머리 아프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여행 갔다 오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는 것 같아요. 숙소는 얼마였는지, 식비는 얼마였는지, 교통비는 얼마였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여행을 갈 때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서 직접 사 먹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 사지 못했을 때 거기서 급하게 막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비싸게 주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부에서 어떤 품목들을 샀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다음에는 이런 품목에서 돈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거의 소비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여행을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인천 자월도에 갈 때 식단을 짜면서 어떤 거 먹어야지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농협에 갔는데 농협에서 또 이것도 먹을까? 저것도 먹을까? 하다 보니까 또 비용이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짜파게티랑 뭐 콤프로스트 이런 거 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거를 사갖고 와서 남편이랑 또 싸울 뻔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다음번에는 콤프로스트는 집에서 사서 뭐 소량만 포장해 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루틴인데요. 여행 후에 공허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로운 설렘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기도 했고 당분간은 이번에 출혈이 좀 커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계획이 없다고 해서 설렘까지 없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여행 장소는 어디로 갈지 그냥 생각해 보고 있어요. 다음엔 따뜻한 나라로 가볼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가볼까? 이렇게 막연하게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돌아온 지루한 일상을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를 끝내고 보니까 참 짧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워킹맘인 저에게 이번 여행은 마치 컴퓨터의 휴지통 비우기 같았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랑 피로가 쌓인 몸을 싹 비워내고 최적화된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는 10월 10일이 회사가 재량 휴일이라 아직 제대로 복귀를 안 했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면 아이 돌봄을 위해서 쓰던 2시간 단축 근로도 없어서 진짜 빼박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분명 또 컴퓨터 용량이 가득 차듯이 제 머릿속과 신체의 피로도는 계속 쌓여가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가끔 여행이라는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면 되니까요. 여러분,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여행을 한 이후에 자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루틴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루틴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우리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여행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